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칙이 모르는 것은 하지 말자예요. 제가 이제 M사에서 이제 자산운용본부에서 자산운용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비상장 주식 쪽, 뭐 대체 투자 쪽, 채권 쪽 많이 이제 뭐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식 쪽에서 이제 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주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물론 이제 저희의 이제 뭐 연금,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S&P 500, ETF, 저도 이제 그쪽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개별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가 그런 기업 분석도 못하고 기업 탐방도 못하고 IR 담당자도 만나지 못하네. 그런데 내가 과연 이거를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딱 그거예요. 그냥 미국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아니까 그쪽에 하자. 모르는 곳은 하지 말자. 이게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 저 지금 방금 처음 들은 정보인데, 그 미국 부동산 이제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는 당연히 안 하시는 줄 알고. 네네. 그러면 그 질문지에 사전에 그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말자. 정말 기본 원칙이고요. 지금 그 자산운용사 그 전에 하셨다고. 자산운용본부. 네네. 그러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이 정보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어느 정도? 네네. 사전에 협의된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아니면 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주식을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뭐 배운 지는 이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나름 좀 수년째 하고 있어요. 네네. 자산 운용사들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발휘하는 역량,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산 운용사분들 열심히 진짜 헤드헌터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워런 버핏이 뭐 그 자산운용사들이랑 뭐 내기 뭐 지수랑 내기 했는데, 자산운용사는 뭐 3, 4% 나왔는데 지수는 10몇 프로 나왔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률 내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걸 내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뭐하는데, 왜냐면은 회사에 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뭐 물타기 하지 뭐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죠. 마음대로 내 자산을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손절매라는 규정도 있고요. 이 정도면 로스컷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운용력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차라리 여기서 조금만 돈 더 태우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꼭 뭐 운용사가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그 개인보다도 오히려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굉장히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좀 공격적인, 좋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거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고위험군의 아주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배수가 아주 높은 데만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지수가 한 20-30% 빠지면 얘네는 80-90% 빠집니다. 제가 갖고 있던 미국의 어떤 모 3배짜리 주식은 92%까지 저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얘는 대장주를 여러 개 묶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바닥에 왔겠다 하고 이제 제대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한 1년 모았던 돈을 조금씩 넣었죠. 근데 지금 반등해서 이제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났는데, 그 운용사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왜냐면 저는 순전히 내 돈이고 나는 날려도 괜찮다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고객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반토막이 나면 이거는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이렇게 따지면 그 수익률 올리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승한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면 위기가 지나면 분명히 반등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로스컷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투자의 규제라는 워런 버핏도 로스컷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들었어요. 또 증권맨 다니는, 지금 증권사 다니는 제 친구들도 보면 그 종목 못 골라서 이렇게 하는 친구 많거든요. 단일 종목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 로스컷이나 손절매가 있기 때문에 수익내기 진짜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런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한 어느 정도 근무하셨었어요?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국
네, 이민을 가게 됐죠. 아까 그 이민 1세대 그러셨는데 초반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직업을 하나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물론 일하면서 다른 데 이력서 넣으면서 내 몸 값어치를 높이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네네. 살면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저번에 인터뷰 다른 분들도 많이 해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책도 보고 많이 보면 대기업 퇴사하고 뭐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 와, 과연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자산운용사면 별로 그러니까 못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보다는 적어도 연봉이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두고 다른 이직도 아니고 이민을 선택하는 건 진짜 인생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계기, 좀 뭐랄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되게 좋은 직장을 나와서 그것도 한국도 아닌 이민까지 가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욕심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뭐 아이의 뭐 교육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민 준비를 이제 상당히 오래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서만 부동산 할 필요가 없고 유학생들은 늘어나고 해외 투자는 자유화가 되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미국 가서 부동산을 배워서 한국과 미국을 크로스보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을 부동산이 그런데 국가와 국가는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민을 준비했고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다행히 해외 부동산 투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류를 저는 좀 운 좋게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민 준비를 했고 미국 가서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부동산 쪽에 접목을 시켰죠. 또 질문. 그러면 한국에서 그 자산운용사 하신 다음에 이제 퇴사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시기 전에 그 부동산 일도요. 그냥 나 어디 이력서 내고 취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도 물론 그 공인중개사를 따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부동산 보조, 그러니까 중개인 보조,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네네. 근데 그런 것부터 어느 정도 좀 일을 배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공부해서 미국 가서 건너가서 시작하신 거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민 준비를 할 때 이제 영주권이 이제 진행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그 M사에서 퇴사를 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옮기게 되죠. 왜냐면은 앞단을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테헤란로 쪽, 레지덴셜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 임대차 업무가 이제 가장 좀 메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이제 자주 오게 되다 보니까 삼성역에 이제 글라스 타워가 저한테는 되게 초심을 잡게 해주는 그때 어떤 업무였냐면은 글라스 타워 제일 꼭대기층에 가요. 도어락킹을 합니다. 벨을 누르거나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혹시 이전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뭐 마케팅 기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또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경비 아저씨가 잡으러 옵니다. 맞아요. 네. 자, 잡상인 왔다고 나가라고. 그럼 또 이제 옆에 건물 가가지고 또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거절을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그때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가서는 솔직히 되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목표가 내가 이분은 뭐 임차인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 어차피 미국 가서 부동산을 하려면은 이 시장을 알고 넘어가야 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왜냐면 직업을 바꾼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방문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름 사업으로 성공하시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방문 판매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유키즈 나오셨을 때 얘기해 주셨는데 겨울철에 이제 방문 판매를 옛날에 20-30년 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냄비나 이런 거 들고 가서 그냥 똑똑하고 무작정 아무 데나 이렇게 해서 영업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이 집 저 집 수집 안 열어주다가 한 집 겨우 딱 열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제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세요. 저 아버지 저도 이제 고깃집에 돌아다니는 사업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고깃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나거든요. 입이 안 나온다. 굉장히 서럽다. 근데 그분이 열어주셨는데 그냥 너무 고맙더라.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동하셨네요. 네. 네네. 아, 저는 이런 이야기 되게 담고 싶었습니다. 네. 나중에 아버님 만나면 이야기하다가 서로 부둥켜하고 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삶에서 행동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식,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네. 나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너 어떻게든 행동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